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 지방선거 공천자 대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서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강진에서 열린 공천자 대회에서 5.18 정신을 재차 거론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호남에 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통해 4년간 모두 20조 원의 통합 지원금을 확보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낸 전남 광주 통합 역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금까지 방치된 새만금에 9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며 전북도도 특별하게 관리하고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의 발행 부수를 늘리고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게 신문을 배포한 지역 신문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모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출마 선언문과 선거 공약,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의 일면에 게재하고 평소 배부하지 않던 상가 등에 모두 4번에 걸쳐 5천여 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은 2024년부터 이듬해까지 월 평균 2회 약 13,000부가 발행됐던 반면 문제가 된 신문은 22,000여 부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김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차량을 400여 차례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사고를 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13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에서 3개월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판시한 가운데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3,500만 원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 또는 동료 몫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완도군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친환경 해조류 양식의 대표 지역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와 국내외 해조류 산업 관계자들이 해조류 양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3년째 완도를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바다의 숲으로 불리는 해조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특성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해마다 김과 미역, 다시마 등 약 88만 톤의 해조류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완도 해역의 해조류 양식장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친환경 양식의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도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 WWF와 세계은행 WB, 국내외 해조류 산업 관계자들이 완도의 해조류 산업을 배우고 국제협력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완도를 찾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바다 위에 조성된 미역 양식장을 둘러보며 직접 미역을 만져보거나 사진을 찍었고 완도군과 해양바이오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완도 해조류 산업의 현황을 듣거나
전시된 해조류 제품을 둘러봤습니다. We consider Wando the gold standard for seaweed farming globally. You take good care of your environment, your coastal communities benefit from seaweed farming. I'm very excited to be in Wando to see the best version of seaweed farming in the world and to understand how we can follow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n Maine, USA, which is also the birthplace of kelp farming for North America. 완도군은 해조류를 활용한 산업 확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해조류 기반 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해조류 산업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기 위해 2016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사전 행사를 열었습니다. 완도군은 해조류 재배와 가공, 연구 분야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 간 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친환경 인증 획득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 친환경 양식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국제적인 인증인 ASC 인증도 추진을 하고 있고 MSC 인증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 52개국에서 해조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이 세계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남 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명현관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8년 우리는 전남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청렴도 1위라는 해남의 자긍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해남에는 검증되지 않는 실험이 아니라 준비된 일꾼의 확실한 성과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수도 해남의 도약과 농업의 소득 증대, 저 명현관이 시작한 사업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해남 발전 반드시 안수하겠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해남의 미래 한마디로 에이스 전략입니다. 단순한 농어촌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농어촌 수도로 도약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AI 농업으로 미래의 생명과 거점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 독보적인 문화자산을 경제 동력으로 키우며 셋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8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으로 실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해남 대전환, 저 명현관이 책임지고 안성하겠습니다. 먼저 24시간 필수 의료 체계를 안정화하고 찾아가는 스마트 의료를 확대해 병원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는 불편을 끝내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 특구와 마이스트고 고등학교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해남은 교육을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살고 싶은 해남, 돌아오고 싶은 해남, 제가 직접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인력난부터 확실히 잡겠습니다. 3천여 명의 애국인 근로자 확보와 전국 최초 농업기술사 확충으로 이제 군이 거주까지 책임져서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두 번째로 돈 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연구단지와 고구마 연구소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AI 첨단 농업으로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전국 최초 농민수당을 도입했던 그 진정성으로
농어촌 수도 해남의 자부심을 확실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부 AI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국립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거점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농사를 짓는 첨단 생명과학 산업을 일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터센터를 조성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리백 산업단지와 하원 해산풍력 배후단지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시작한 거대한 변화, 삼선의 힘으로 중단 없이 완성해 가겠습니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 특별시장 후보가 서남권 발전 전략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특별시의 발전은 서남권에 달려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소외와 행정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서남권은 많은 농어민과 이주 노동자가 살고 섬과 바다를 품고 있으면서도 예산과 인프라 지원은 적게 받아왔다며 목포에서 항해사 공부를 하고 바다에서 성장한 자신이 서남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남 산하기관의 남학 잔류를 보장하고 서부청사 중심으로 인구 100만 아리백 메가시티 건설, 서부권 의대 대학병원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완도군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6 완도 국제 해조류 사전 박람회에서 323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도군은 프랑스와 러시아, 일본 등 14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모두 39건, 약 323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2억 원 규모의 수산물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완도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활전복을 비롯한 수산물과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고 해외 바이어들과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전남도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회원가입이 확정돼 생태와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로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 1,600여 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자격으로 생물종 보전과 보호지역 관리, 생물 다양성 협약 등 자연보전 분야의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을 통해 연구와 용역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과 협력 논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중언어 강사 280여 명을 확보해 교육 수업과 더불어 학부모 상담 통역과 학교생활 안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중언어 학습 실험실과 이중언어 동아리 등을 운영해 교육 활성화들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 계획을 변경합니다. 변경안에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를 반영한 14,000제곱미터 규모의 펫파크 조성이 포함됐으며 글램핑과 숲속형 캐빈 등 체류형 콘텐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숙박시설은 기존 220실에서 226실로 확대하고 골프 코스는 토지 여건을 반영해 일부 조정합니다. 광양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공사에 착수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16일부터 광양읍 서천 일원에서 야영과 취사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구간은 서산교 아래부터 배고픈 다리 앞까지 460m 구간으로 일부 이용객의 장기 야영과 취사로 인해 소음과 쓰레기 투기 등 민원이 잇따라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텐트, 그늘막 설치 등 야영 행위와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취사 행위, 시설물 훼손 등입니다. 위반 시 하천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경제의 한 축으로 불리는 여수 국가산단에 위기감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공장 가동 중단과 구조조정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여수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한때 연매출 100조 원을 웃돌며 국내 대표 제조업 거점으로 꼽히던 여수 국가산단. 하지만 나프타 가격 상승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산단 가동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여수시장 후보들의 해법도 현장 중심 대책으로 좁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는 선구제, 후 전환이라는 단계적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석유 저장기지 유치를 통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형 모듈 원전 유치로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저장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단기적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단기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과 지역 상권이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산업 전환을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산업 다각화를 내세웠습니다. 범용 제품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을 핵심 카드로 꺼냈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여수시를 신재생 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무소속 김창주 후보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된 3,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밀 화학산단을 조성해 또 다른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빨리 율촌 2산단을 정밀화산단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있는 국가산단을 더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원영규 후보는 여수 자원에 맞는 새로운 산단을 추가로 조성해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세워 기업 유치에 나서야 지역 경제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그 지구에 들어온 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 그리고 주민 수용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유치나 신규 산단 조성 등은 환경단체와의 사회적 합의와 대규모 자본 투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유권자들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행정 운영의 기반이 될 통합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기존 자치법규 824건을 분석해 512건의 통합자치법규를 새로 제정하고 유사, 중복 법규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에는 예산 회계와 지방세, 민원 처리 등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핵심 조례와 규칙이 포함됐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지역별 차이가 있는 제도는 당분간 기존 규정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입니다. 양 시도는 입법 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자치법규 체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